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공간부 사주팔자 책을 읽다가 복습하면 좋을 듯한 내용이 있어 그 내용으로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10간 에너지의 값은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0간 에너지의 값이 동일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로 차가운 물의 끓는 과정을 관찰하면 에너지들의 움직임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차가운 물의 움직임은 느리지만 끓는 물의 움직임은 매우 빠릅니다. 그렇다면 명리학에서는 왜 10간 에너지의 값이 동일하다고 착각을 할까요? 그 이유는 10간을 에너지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10신으로만 살피기 때문입니다. 사계도에서 보여주는 자연의 이치로 10간의 작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따뜻한 봄의 을 새싹들이 사방팔방으로 펼칠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는 개수뿐입니다. 오로지 개수의 발산 에너지만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임수의 응축 에너지가 할 수도 없고 병화의 분산 에너지는 아직 무기력합니다. 천간 조합으로 표현을 하면 개을이고 간지로 표현을 하면 개묘입니다. 봄처럼 생기발랄한 간지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생극작용을 표현을 할 때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순간 착각하여 봄의 병화가 을목을 키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의 이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생화가 맞는데 이상하게 화생목이라고 정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태양이 초목을 키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만 이것은 하나의 물상에 불과합니다. 태양을 병화의 에너지 작용 중에서 하나라고 할 수는 있지만 병화는 태양이 아닙니다. 또 초목을 을목의 에너지 작용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을목은 초목 그 자체가 아닙니다. 즉 에너지와 물질의 특징을 동일한 것으로 착각하는 오류입니다. 사계도로 살피면 그 이치가 명확해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순환하는 과정에 에너지들의 움직임은 전혀 다릅니다. 봄에는 반드시 산과 들의 새싹들을 급속하게 퍼뜨려야만 합니다.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은 개수뿐이고 봄에 활용하는 개수와 다른 계절에 활용하는 개수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개수와 을목의 움직임을 우후죽순이라 표현을 합니다. 병화는 여름에 열매를 확장하는 데 활용하기에 봄에는 무력하며 분산하는 병화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성장을 해야 하는데 성장은 하지 않고 갑자기 성숙한 어른 행세를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런 작용을 묘파라고 부릅니다. 먼저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하는데 성장은 하지 않고 성숙한 어른처럼 구는 겁니다. 묘파 작용을 이해를 하면 봄의 병화의 분산 에너지가 왜 무기력하며 아직 필요로 하지 않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10간은 각 계절마다 상이한 에너지 값을 가지는데도 10신은 그런 에너지들의 움직임을 무시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생각을 약간만 바꾸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에너지의 값이 동일하다면 갑자기 폭발하다, 빠르다, 순식간이다와 같은 표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등산의 비유를 하면 평지를 출발할 때는 힘들지 않지만 산 정상을 오르는 과정은 매우 힘이 듭니다. 또 산을 내려오면 편해집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부모님의 도움으로 성장을 할 때는 힘들다는 것을 모르다가 젊어서는 좌충우돌 힘들게 살아갑니다. 또 성숙해지면 편해집니다. 10간 에너지의 값이 동일하다면 이런 굴곡은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주팔자에 응용하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글자를 동일한 에너지 값으로 살피면 에너지의
속도, 강도, 그리고 에너지의 증감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연 올에 있는 신금과 유금은 똘똘 뭉쳐서 응축하기에 움직임이 둔합니다. 그런데 정화가 옆에 있으면 신유에 열을 가하여 신유의 움직임이 빨라집니다. 이해가 어렵다면 끓는 물의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기를 품은 신유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당연히 열기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수기를 만나야 합니다. 이때 매우 중요한 것은 신유가 내부의 열기를 얼마만큼 머금었느냐에 따라 수기를 향하는 속도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열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뜨거움을 빨리 해소하고자 총알처럼 튀어나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십간 에너지의 값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신유가 수기를 향하여 풀어지면 매우 똑똑하고 구조에 따라서는 돈을 쉽고 빠르게 법니다. 화기가 없는 신유의 값이 1이라고 한다면 정화가 있는 에너지의 값은 100으로 변합니다. 옆집 아저씨는 몇 년 사이에 100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윗집 아저씨는 평생 3억을 모으지 못한 이유는 에너지의 값이 틀려서입니다. 이 남자는 정화로 돈을 쉽고 빠르게 벌며 200억 재산가입니다. 이런 조합을 정신임 삼자 조합이라 부릅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